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늘은 화면 설계서 베스트 5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모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이라는 전문 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출물 시리즈 7번째 시간 화면 설계서입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봐주시면 화면 설계서는 그 개발자가 화면을 개발하기 위한 용도인 산출물입니다. 정식으로 제출하는 공식 산출물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업에서 그 화면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출물입니다. 이 산출물은 통상적으로 보통 설계 단계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화면 설계서 오늘 키포인트 베스트 5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 흐름입니다. 전 시간에도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사용자 매뉴얼 그 그리고 그 업무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설계서는 그 실제 업무를 하는 흐름상의 어떤 그 설명을 기술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화면 설계서는 실제 사용자가 업무 사용자나 유저,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용자가 되겠죠. 이 사용자의 업무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 화면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된 사용자가 어떤 특정 조회를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회에서 상세 조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세 조회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 엑셀로 자료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레포트를 클릭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자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의 가지가지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어, 실제로 화면 설계서를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작업할 때는 개발자가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자기 업무를 개발하고 난 뒤에 그것을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자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클릭을 하는 것처럼 해서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업무 흐름 순서대로 기술을 해줘야 된다.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꾼다든지 흐름을 바꾼다든지 설명하면 안 되고 사용자가 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는 쉽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업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기술하는 개발적인 요소라든지, DB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리고 연계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IT 현업이 봐야 되는 매뉴얼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 사용자 매뉴얼은 좀 다릅니다. 사용자는 그냥 일반 유저가 이제 사이트를 사용하는 유저가 사용하는 매뉴얼처럼 쉽게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작성 시 복잡하거나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보다는 아주 쉬운 단어로 해서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 업무 흐름을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한 용어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화면을 클릭한다. 그리고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목록에서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키포인트 세 번째는 메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설계서를 통상적으로 작성을 할 때 제일 처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메뉴 구조들을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사이트에 대한 그 카테고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메뉴를 나열한 다음에 그 메뉴들 중에서 또 큰 카테고리,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또 뭐 주메뉴, 부메뉴 이렇게 상세하게 그 그 풀다운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별로 큰 카테고리 기준으로 상세 메뉴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큰 메뉴에서 작은 메뉴로 상세하게 이런 구조로 내려가야지 업무 구조 그 카테고리 그 하이라키처럼 그렇게 기술을 해서 빠짐없이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메뉴 구조도 기준으로 화면 설계서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키포인트 네 번째, 업무 확인입니다. 자, 어, 이 업무 확인은 개발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면 설계서를 이제 산출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자들은 이런 산출물을 작성하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업무적인 요건을 처리하는데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런 또 어, 화면 설계서가 내용이 또 단순하지만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성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화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게 개발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구현이 된 건지 유저의 의견이 그 현업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정신없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화면 설계서의 중요한 어, 요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화면 설계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매뉴얼적으로 유저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 단계로 내려가서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를 원래 업무 요건에 있었는데 빠졌구나. 이 화면에서는 들어갔는데 저 화면에서는 똑같은 화면인데 상세 구현 화면인데 어, 엑셀 다운로드나 뭐 이런 레포트를 클릭하는 부분이 빠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 산출물 작성이 아닌 그 요구사항 정의서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 요건들을 개발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면 설계서를 대충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 빠짐없이 작성을 하다 보면 단순 산출물이 아닌 자기 업무, 개발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흐름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흐름을 재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내가 이 구현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도 또 반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측면에서는 단순 산출물이 아닌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개발 구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키포인트 다섯 번째는요, 현업 확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업은 뭐 이렇게 업무 협의도 중간중간에 많이 하고 그 요건에 대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서 요건 협의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현업에서 체크를 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화면 정의서,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이 완벽하게 완료되는 시점이 통태나 이런 부분이 훨씬 지나서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개발이 미완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업이 그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니까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서를 먼저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화면 설계서의 이 부분이 완료됐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발이 완료돼서 이제 뭐
통태 시점에서도 화면 설계서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화면이 구현됐군요.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현업의 경우에도 막연히 그냥 업무 요건을 확인하기보다는 화면 설계서를 기준으로 개발자가 구현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구현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현업 측면에서 개발자의 요건이 완료됐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용도로 화면 설계서가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산출물 시리즈 7번째 화면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는 사용 흐름입니다. 화면 설계서는 업무 흐름대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흐름대로 기술을 해줘야 사용자가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그런 단순 의미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너무 어렵게 적거나 업무적인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짜 단순하게 클릭한다, 뭐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메뉴 구조도 기준으로 해서 화면 설계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업무 확인은 개발자 측면에서 단순 산출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개발자가 실제 자기가 구현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기 용도로도 화면 설계서가 유용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대로 현업에서도 업무 확인을 할 때 그냥 말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닌 화면 설계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훨씬 더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출물 시리즈 중에 화면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요즘 프로젝트를 끝나고 요즘에 또 제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 글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블로그는 천천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는 좀 제가 프로젝트가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은 블로그 글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로코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ITPM 가이드 실전 팁이 있으니 많이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